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 25년 차인데 지금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 이칭 상한 때문에 문만 열어둔 것 허다합니다. 자영업 부채 1100조 중에 다중 채무자가 빌린 채무액만 700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영업 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영업 안 해도 주변에 자영업 하신 분 있죠? 뭐 지인분들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뭐 주변에 그래서 자영업 해가지고 큰 돈 버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이 와중에 좀 잘 된다. 우리 집은 그래 자영업해서 좀 잘 돼가지고 뭐 2호점 3호점 했다. 뭐 그런 집 있습니까? 근데 사실 좀 듣기 힘들 거예요. 예. 특히 자영업을 오래 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자영업은 보통 5년을 못 넘깁니다. 예. 창업한 지 5년을 못 넘겨요. 5년 안에 다 망한다 생각하시면 돼. 지금 새롭게 창업한 것 있죠? 길 가다 보면 이제 장사 얼마 안 된대.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2025년이면 2028년 안에 다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뭐 치킨집, 뭐 카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2028년 안에 거의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하죠. 왜냐하면 뭔가 특별하지도 않은 뻔한 메뉴 있죠. 그냥 돈만 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는 오래 버티지 못해요. 버틸 수가 없어 이게. 제가 보니까 자영업 25년 했으면 아마 이분은 프랜차이즈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느 한 지역에서 본인만의 어떤 메뉴를 독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좀 잘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25년 동안 못 살아남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골도 있고 좀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이분도 25년 동안 했지만 저 장사라는 게 매년 불안합니다. 매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를 겪었겠죠.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자영업이 이제 침체되고 잘 되는 곳도 엎어진 거 많이 뵙겠죠. 특히 코로나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동안 맛집이고 유명한 곳도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뭐 음식 서비스가 안 좋고 맛이 없고 이런 집만 폐업한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장사가 잘 됐고 맛이 검증되었는데 코로나 때 그 균형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실 곳이 많아요. 25년 동안 했으면 아마 본인 말고 주변 가게 중에 이제 폐업하고 짐 싸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자영업 25년 동안 하면서 앞으로 자영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자영업 비전 있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점점 가면 가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 댓글을 보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댓글 다는데 상당수의 이제 자영업자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점점. 저 역시도 앞으로 자영업자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되는 곳 제외하고는. 근데 잘 되는 곳이 정말 소수예요. 소수. 그리고 꾸준하게 잘 되는 곳. 그러니까 오픈부할 때면 잠깐 잘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잘 되는 거.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픈발 때문에 아니 마케팅 때문에 뭐 잠깐 잘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이든 10년이든 일정 상한선 유지하는 거. 큰 변동 없이 쭉 잘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은진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장사건 간에. 잠깐 잘 되는 거 있어도 3년, 5년 이렇게 길게 잘 되는 곳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 데가 정말 잘 되는 곳이죠. 근데 그런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간혹 가다가 장사 잘 되는 집이 있어. 근데 그 가게가 앞으로 잘 될지는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장사가 오랫동안 잘 되는 게 힘들어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이 장사라는 게 만약에 내가 잘 돼. 그 동네에 잘 되면 나랑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혼자 잘 되는 걸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내가 마라탕을 차렸어. 잘 되죠. 그러면 A 마라탕, B 마라탕, C 마라탕 생깁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전국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도 뭐 하나 잘 되면 똑같은 메뉴에 뭐 A, B, C, D 다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정말 잘해. 정말 잘해요. 이거는요 머리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도 비슷합니다. 유튜브도 제가 썰 같은 걸로 좀 나는 일찍 올리니까 저는 유사한 채널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메모장 띄워놓고 썰 푸는 분들이 늘었어.
원래 한국 사람들이 혼자 잘 되는 거 절대 못 봐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원래 잘 됐던 것도 금방 레드오션 만들어버려요. 정말. 특히나 진입장벽이 낮은 것일수록 금방 빨리 레드오션이 됩니다. 그래서 전 저가의 카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저가의 카페가 좀 사람들 많이 찾고 이제 유명세를 떨치니까 개나 소나 막 늘어나잖아, 이게. 금방 늘어나잖아요. 그 누가 좋을까? 그 차리는 가맹점주가 좋을까요? 아니죠. 가맹점주 죽어나죠. 왜냐? 어차피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가게 수만 늘어나니까 손님도 나갈라 먹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좋을까요? 프랜차이즈 회사가 좋은 거죠. 프랜차이즈 회사는 이제 가맹점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장사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장사했다 망하면요, 이 뒤가 없어요, 뒤가. 리스크가 엄청 커집니다. 뭐 장사하다가 망할 수 있는 거지, 접을 수 있는 거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망하는 것만으로 인생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보통 뭐 장사하다가 오래 못하고 접었다는 거는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손해만 잔뜩 봤다는 얘기 되거든요. 손해만 잔뜩. 특히나 이제 누구한테 그나마 이제 양도한 거면 다행이에요. 양도. 누구한테 이제 가게를 판 거면 다행이에요. 폐업이 아니라. 팔고 나왔으면 그건 다행이에요. 그리고 손해봤지만 다행이에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건 폐업한 거죠. 폐업. 여러분 보면 장사 접은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우리 가게를 그냥 권리금하고 이제 보증금 팔고 그냥 몸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팔고 넘기는 그 양도라고 하죠. 그 이제 이어받는 거 양수라고 하죠. 양도에서 나오는 거면 다행이야. 근데 요즘 양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올까? 누가? 맞잖아요. 양도하겠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장사 안 되니까 누구한테 팔아치우고 나오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쉽냐고,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 폐업을 하겠어? 웬만하면 누구한테 우리 가게 좀 넘기고 그냥 몸만 나오고 싶은데, 이게 제일 좋아. 맞잖아요. 뒤처리도 없고. 제일 좋은데, 문제는 요즘 시국에 누가 가게를 양수하겠냐고, 누가 가게를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당근마켓 같은 데도 요즘에 그런 거 이제 가게 양도할 사람들 많이 찾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누구한테 넘기고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 폭탄 돌리고. 맞잖아요. 누가 들어오겠냐고. 그래서 요즘에 양도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버티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는데, 폐업하면 생각해봐. 보증금 말고는 건지는 게 없고, 그 받은 보증금도 뭐 가게 폐업한 돈 써버리면 남는 게 거의 없어. 이게 여기 가게에 창업에 투자한 돈만 해도 장난 아닌데, 그거 못 건지는 거지. 이게 뭐 걸린 것도 못 건지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한 것도 못 건지고, 인테리어도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가게 집주 같은 것도 팔아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적자 난 것도 있고 엄청 손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정말 소수의 잘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장사의 꿈이나 키워볼까 그딴 마음 갖지 말고, 그냥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자영업 했는데 사실 잘 되는 집은 잘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인건비니 자재비니 월세니 결국 망할지 망하는 거예요. 뭐 틀릴만은 아닌데,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10여 년 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 그냥 공통점은 잘 되는 집은 잘 된다. 근데 그 잘 되는 집은 12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10여 년 전에 잘 됐던 집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집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그 10여 년 전에도 장사 잘 됐던 집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이게. 그리고 10여 년 전에 잘 됐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 한번 세게 데이고 나서 접으신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 서울 같은 데 보면 강남이나 이제 이태원 같은 데 좀 유명한 맛집들 많았지만 거기 폐업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가게를 이제 잠깐 한 게 아니라 오래 한 가게인데 도저히 이제 그 적자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폐업한 가게 많아요. 그런데 몇 달 이제 가게 영업 못해도 타격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는 장사할 수 없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손님도 안 오고. 왜냐하면 그 모임 제한 걸리고, 그리고 이제 손님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가게 영업 시간 제한 걸리다 보니 사람들이 안 오잖아. 맞잖아요.
그때 한참 심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어떤 그런 배달 장사가 아니라 이제 홀 장사 하시는 분들 타격 많이 받죠. 보통 홀 장사 그 서울 쪽에 이제 경리단길이나 저 가로수길 같은 데 많이 있죠. 배달 음식 그 배달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손님이 이제 와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 거. 예. 타격 엄청 많이 받죠 그런 데는. 왜냐면 그런 데 월세도 비싸고 가게용 안 하면 적자가 눈덩이야 눈덩이. 워낙에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팔려고 뭐 사놨던 거 있죠. 재료 같은 거 못 쓰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손해가 막심한데. 코로나가 잠깐 끝난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년 갔잖아. 3년. 만 3년. 그래서 1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도 잘 되는 집 있습니다만 그 잘 되는 집의 수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네. 한번 잘 보세요. 15년 전, 오래 전부터 그 잘 되던 가게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게 맞아. 근데 현재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은 그 잘 되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는 집도 앞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잘 되는 집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주변 비슷한 동종업계 이제 경쟁으로 인해서 밀리게 됐지. 아니면 각종 어떤 그런 부대 비용, 인건비나 식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적게 됐지. 이건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 자영업자가 더 힘들면 더 힘들지 덜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